손흥민은 호주에 있어 명백한 경기 대상이다. 그는 매우 호감이 가고 뛰어난 기술을 갖췄으며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 연기를 펼치는 축구계 영화배우다. 미소를 띤 암살자 손흥민은 준결승 진출 길목에서 호주와 마주한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호주팀이 손흥민에 대해 존경을 표하면서도 경계하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1일 호주가 아시안컵에서 토트넘의 가장 큰 스타와 맞붙을 준비를 하는 동안 호주 감독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나누는 농담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호주 사령탑을 맡고 있는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은 엔제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다시 데려갈 수 있을지 물었다 라고 농담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에이스 리더 손흥민이 절실한 상황이기에 호주 출신 감독끼리 농담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호주 대표팀에는 유럽 빅리그 소속이 거의 없고 대부분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그러기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자 토트넘에서 맹활약 하는 손흥민의 존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스코틀랜드 하트 오브 미들로시언에서 뛰고 있는 호주 수비수 너세니얼 애킨스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재미로 골을 넣는다며 그래서 손흥민의 위치를 잡는 것과 우리가 그를 막는 걸 지켜보는 건 재밌을 것이라며 손흥민의 맞대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호주 대표팀의 주장이자 주전 골키퍼 맨 라이언은 그는 결국 인간일 뿐이다 라고 말했고, 베테랑 수비수 아지즈 베이히는 조심해야 한다. 경기장에 있을 때 이런 유형의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이 한순간에 게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잡으려면 우리가 팀으로서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손흥민 말고도 파리 생제르맹의 스타 이강인, 울브즈의 포워드 황희찬, 그리고 빅스트라이커 주규성이 있고 모두 호주 수비에 악몽을 안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사우디와 16강전에서 손흥민은 실력뿐만 아니라 캡틴으로서의 놀라운 리더십이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팬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16강전에서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결정적인 조규성의 골을 어시스트한 서령우의 인터뷰에서 승부차기 전 손흥민이 한 놀라운 행동이 드러났습니다. 서령우는 흥민이 형이 저에게 절대로 못 넣어도 된다고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질 거다 라고 말했다며 그때 우리 절대 안 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흥민이 형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서령의 인터뷰가 중국 주보닷컴에도 올라갔는데 이 매체는 경기 후 한국 수비수 서령우가 주장 손흥민이 모두에게 영감을 준 방법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 중국의 축구팬들은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고 쇼핑하는 할머니처럼 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 한일 남자 축구 대표팀에는 잘생긴 남자가 많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11년 대표팀 막내로 아시안컵에 처음 출전했을 때 준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나 승부차기를 했던 경험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장이었던 박지성과 베테랑 이영표 등이 승부차기에 나서지 않았고 어린 선수 구자철, 이용래, 홍정우가 키커로 나서 모두 실축하며 허탄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후 박지성은 여러 차례 그때 승부차기를 내가 찼어야 했다, 많이 후회스럽다 라고 아쉬움을 남겼고 손흥민도 당시 지성이 형이 원망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손흥민은 그 같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1번 키커로 나서면서도 다른 선수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고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질 거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킥을 성공한 이후 내릴 3명의 선수들도 부담감 없이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승부차기를 20여 명의 붉은 악마 응원단이 있는 골대에서의 큰 기운을 받아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아니었으면 이 같은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 뻔했습니다.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내지 못하고 승부차기에 들어가려 할 때 양팀 주장은 주심 앞에 섰습니다. 주심은 승부차기를 본부석 기준 왼쪽 골대에서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중계 카메라가 그쪽에 설치되어 있으니 그쪽에서 승부차기를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사우디 팬들로만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왜 규정대로 하지 않느냐며 동전 던지기로 골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의 완강한 태도에 심판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동전 던지기를 해서 손흥민이 이겼습니다. 결국 우리 벤치와 가깝고 붉은 악마 팬이 있는 골대에서 승부차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손흥민이 주장하지 않았으면 사우디 팬들이 가득한 골대에서 승부차기가 벌어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손흥민의 주장으로서 팀이 승리하는데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경기 중에 심판에게 물을 주는 장면이 목격되곤 했는데 이번 16강전에서도 연장 후반 때 심판에게 물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뇌물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주장으로서 심판을 존중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심판도 사람이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존중하고 매너 있게 얘기를 하면 심판 쪽에서도 항상 매너 있는 선수들에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먼저 심판에게 가서 젠틀하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승부차기 전 손흥민의 행동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는데 지금 16강 경기 전 손흥민의 한 행동과 발언이 일본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말레이시아전에서 절의 골기회를 놓친 조규성과 페널티킥을 내준 서령우는 국내 팬들에게 집중 타깃이 되었습니다. 국내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악성 댓글의 도가 지나치자 손흥민은 그들도 선수이기 전에 사람이다. 선수들을 보호해주면 좋겠다 라고 적극 방어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경기 만에 조규성과 서령우는 연장 후반 극적인 동점골을 합작으로 만들어내며 지난 경기의 부진을 날려버렸습니다. 일본 매체 더 앤서는 지난 1일 한국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고전했는데 한국 에이스가 이례적으로 어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격전은 월드컵과 올림픽, 유럽 챔피언스리그와 대무대에서 경험이 풍부한 손흥민에게도 특별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발언으로 인해 선수들이 더 단단히 단결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보다 강고해져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팀의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 손흥민이 비판은 대회가 끝나고 나서 주면 된다 라고 언론과 팬들에게 호소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 일본 팀에서도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과 우에다 아에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주장 엔도나 감독도 이에 대한 아무런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일본 축구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도 자이온 선수나 아사노를 너무 비판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비판이 필요할까 생각되지만 응원의 말을 해주는 게 선수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요? 나도 축구를 해봐서 더 잘할 수 없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너무 비판적인 코멘트가 많기 때문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좋은 말 하네요. 자이온 두드리고 기뻐하는 일본인에게도 말해줘. 실패를 비난받고 강해질 수 있는 인간은 거의 없다. 자국의 선수에게 일부러 압박을 가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완전 어웨이의 중압감에 빠져 싸우고 있는 선수를 왜 솔직하게 응원할 수 없는 것일까? 한국을 싫어했지만 아시안컵에서는 경기 후반부터 응원하고 있다. 마지막 1분 만에 따라잡고 승부차기를 이기는 등 일본 팬들도 마비되는 퍼포먼스였다. 호주전을 앞두고 지금 대표팀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다고 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어느 훈련보다 밝아 보였는데 역시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팀이 부진할 때도 훈련장에서 밝은 기운을 주는 손흥민은 그 자체가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심 2015년 아시안컵 결승에서 호주에게 패한 기억을 떠올리며 승리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부진하다고 비난받았던 조규성과 서령우, 조현우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의 힘이었습니다. 경기를 앞둔 1일 사전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조규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호주 기자가 2015년에 한국이 호주에 밀려 준우승했다며 그때를 기억하느냐, 선수들과 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냐 라고 약올리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규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없었다. 그리고 그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